아름다운 세상 우리 함께 만들어요. 랄랄랄라. 지금 여기 가톨릭 영화 방송. FM 105.3MHz CPBC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QP 센스 있는 AI로 당신의 갤러리에 빛컷이 사라질 시간. 두근거리게 삼성 갤럭시 S21. 삼성 갤럭시 S21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감정 식당입니다. 수녀님, 네, 짧아서 아쉬운 이번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인데요. 네, 발렌타인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제가 네. 어디서 들으니까 발렌타인데이는 네. 발렌티노 성인의 축일에서 비롯됐다던데 맞나요? 네, 그런 말이 있는데요. 네. 발렌티노 성인은 한 2명 정도 돼요. 근데 여기에서 아하. 이야기하는 성인은 활동 연도가 아마 3세기 정도 될걸요. 네. 그래서 당시 병사들에게 금올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남자들을 군대에 보내기 위해서 결혼을 못하게 한 거죠. 세상에. 예. 그런데 발렌티노 성인이 그때 당시에 주교였죠. 네네. 그걸 무시하고 음. 사랑하는 연인들의 결혼식을 올려준 거예요. 박수 치고 싶다. 게다가 그 감옥에 이제 끌려갔는데 그 어떻게 보면 황제의 명을 어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속이 됐는데 거기에서도 간수의 딸에게 Love from Valentine 그런 게 뭐냐면 그 Love from Valentine이라고 네네네. 이렇게 제목의 편지를 써서 아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그게 메시지가 풍습이 돼서 기원이 됐다 그래요. 네, 이게 또 초콜릿으로 변질이 됐네요. 네. 그래서 초콜릿을 건네는 풍습은 아마 초콜릿에서 상술에서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상술에 휩쓸리지 않는 선에서 그렇죠. 우리 러브 프롬 발렌티노 예. 잘 활용해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설 연휴 마무리하면서요. 그 연인들뿐만이 아니라 가족 친지간에도 사랑한다, 고맙다, 고생이 많았어 이런 덕담 서로 주고받으면서 초콜릿처럼 달콤한 마음을 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쑥스러워서 잘 못하겠다. 이런 감정은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저한테 얼른 오셔가지고요. 여기가 바로 그 소문난 주일 오후의 감정 맛집 감정식당이거든요. 예, 저는 은피 셰프 김용은 수녀고요. 저는 달빛 셰프 이서원 소장입니다. 예, 오늘 감정 요리의 주재료. 오늘의 감정은요. 황당함. 네, 황당하네. 황당하네. 좋네요. 네. 황당함. 그 음으로 하니까 네.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황당함.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수녀님? 황당하죠? 그죠? 그렇죠? 황당함을 그래서 진짜, 저는 네. 이 황당함이 뭐 우리가 주로 뭐 어처구니 없을 때, 뭐 이치에 안 맞을 때, 비정상이야, 뭐 도리 어긋날 때, 네네. 뭐 생각이나 언행이 일치가 안 될 때, 그게 이상하고 옳지 않게 느낄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많이 쓰잖아요. 복합적인. 그런데 제가 이제 황당이다라는 이게 사실 한자잖아요. 황당. 네. 황당이 한자라서 좀 찾아봤어요. 네네. 제가 한자에 좀 약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 황자가 뭐 당황할 때 또 한자하고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당황의 네. 황자랑 달라요? 네, 다르더라고요. 네. 어디는 같다고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건 거칠 황자를 써요. 네. 거칠 황자를 쓰는데 그 황무지, 황량, 황야, 황폐 네네네.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근데 당은 당나라 당이에요. 당나라 당자? 예. 근데 당은 크다. 우리 네. 떼국놈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네네네네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그 당의 밑에 입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입이 크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거창한 말. 큰 입. 네네네. 그러니까 황과 당에 다 모두 크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어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커도 보통 큰 게 아닌데 황당무계하다. 근거 없는 엉터리다. 이게 당나라 당자를 쓴 게 참 재밌지 않아요? 수녀님, 네. 저는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네. 네. 야, 여기가 당나라 군대야? 하는 말 군대에서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왜 당나라 군대야? 그 말 나온지 아세요? 왜 그래요? 옛날에 당나라에서 네. 갑자기 전시에 농민들을 소집해서 전쟁에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농민들이 규율도 없고 질서도 없고 가라 그래도 안 가고 있으라 그래도 나가고 오합지졸처럼 하니까 이 당나라 군대는 질서와 규율과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안 지키면 네. 이거 당나라 군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네. 유래가 됐죠. 아. 그러니까 황당은 크고 거칠면서 네.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 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군요. 네. 저는 그럼 저도 정의를 하자면 네. 저는 오늘은 5글자. 길네요. 네.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이게. 예, 5글자. 정말 말이 돼 네. 이게? 이게 황당함 같아요. 황당함을 느꼈을 때 드는 생각은 네. 이게 말이 돼? 말이 돼 이게? 이렇게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게 황당할 때 하는 소리거든요. 우리말로는 당황과 황당이 거꾸로인데 한자로는 다르다는 거 오늘 또 네. 처음으로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정말 이런 명절에 여러분 반갑지 않은 감정 중에 하나가 황당함이 아니었을까? 네. 황당함이란 감정을 언제 무슨 일로 느껴보셨을지 궁금한데요. 네. 그리고 황당함은 어떻게 표현이 행동으로 될까요? 또 주로 쓰는 감탄사 이런 말 있죠. 헐 어떤 게 있을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황당함은 어떤 건지 참 궁금해요. 나는 이럴 때 황당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황당함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나눠요.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앱 빵의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재밌는 사연 기다리면서 첫 번째 사연 함께 할게요. 정부에 있는 여러 가지 부처 중에 하나랑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요. 중간 직급인 저는 일을 할 때마다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분명히 기관장에게도 결제를 받았는데 공무원들과 회의를 할 때 담당 과장이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기관장님이 순간 난처해 하시더니 갑자기 저를 쳐다보면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아, 김 과장, 그거 왜 그랬어? 순간 일제히 저를 다 보고요. 눈 8개가 다 저한테 꽂히니까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그랬지? 싶은 거예요. 그리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니, 보고받고 결제도 한 일을 모르는 채 하고 저를 나무란 거잖아요. 그러게 결제를 왜 했어? 라고 얘기할 걸. 아, 황당합니다. 며칠째 잠을 설치고 있고요. 아, 진짜 이건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왜 내 걸 결제를 했어? 아. 예, 기관장이 결제를 해놓고 많은 사람 앞에서 질책을 당해서 너무도 황당했다는 첫 번째 감정사연 만나봤습니다. 네, 이 황당함 속에는 억울함이 있고요. 네.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또 책임이 있고 네.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다 들어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감정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분의 감정을 한번 이렇게 나눠봤어요. 어떻게 해요? 표면 감정, 아, 표면 황당함. 감정. 음흠. 표면 감정 황당함이라고 이제 본인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며칠씩 잠을 설쳤잖아요. 그렇죠. 이면 감정, 음흠. 분노, 억울함, 맞아요. 심층 감정이 있어요. 심층한 이거 자신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뭘까요? 수치심이에요. 아하. 그냥 제가 분석하기에 네. 그럴 것 같아요. 수녀님, 인생에 정답이 어디 있어요? 명답만 있죠. 그러니까 좋은 명답 말씀해 주셨네요. 우린 사실은 수치심에 대해서 이렇게 좀 회피하고 싶어요. 음흠. 수치심이란 가장 감정을 밑바닥에 수치심이 있다.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네네네.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피하고 싶은 감정이라서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기가 좀 어려워요. 네. 수치심 음. 느끼게 한 기관장 나빴어. 네. 네. 초라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작아지고 근데 이런 감정을 직면하기 좀 어려운데요.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오랫동안 책임을 많이 맡다 보니까 지금도
기관장이시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가 있다라는 의식을 못하고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럴 때가 있어요. 아, 무심결에. 네, 그러면은 네네네. 그 이제 후배 수녀가 네. 좀 되게 나중에 와갖고 막 화를 내요. 억울할 수도 있었겠네, 그 근데, 수녀님이 아니, 여기처럼. 왜? 그랬더니 그 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었다라는 거. 네. 누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그것이 너무나 자기는 화가 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왜 이렇게 했어 하고 어떻게 보면 추궁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 기관장이나 위에 네. 팀장이 있을 때 네, 중요한 원칙이 있잖아요. 네, 칭찬은 누가 있을 때, 그다음에 나무라면 누가 없을 때. 맞아요. 근데 그 원칙이 어겨지면 네,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공개적으로 맞아요. 잘못을 지적당하니까 네, 수치심까지 내려갈 수 있다. 맞아요. 아, 그러네요. 제가 저- 지금 나이면 안 그랬을 텐데 좀 젊었을 때 그랬어요. 너무 젊었을 때부터 책임을 맡아갖고 예,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죠. 저는 네. 수녀님의 기관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요. 네, 네, 눈이 올 때 있잖아요. 네. 차가 미끄러져가지고 네, 분명히 앞에 있는 차 네, 두 차 중에 한 차는 박아야 돼요. 그럴 때 본능적으로 네.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네. 어떤 차가 더 싸지? 아, 그러면서 싼 차에 갖다 박아요. 그래, 그럴 생각할 여유가 있나요? 아니, 본능적으로요. 아, 본능적으로 본능. 벤치에 박지 않고 아. 다른 차에 이렇게 갖다 박는 거예요. 아, 나중에 생각하면 아, 그 짧은 순간에 음.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이해 득실을 따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예, 예.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기관장님은 네. 이해 득실을 따진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했을 때 그 수치심과 그 다음에 아. 부하한테 미뤘을 때 네. 내가 면피하는 거, 나중에 부하한테 좀 미안한 거랑 아하. 본능적으로 이해 득실을 따지면 부하한테 미루는 게 훨씬 손해가 적거든요. 정부 부처한테 예. 사실을 고백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음. 그렇게 그거 왜 그랬어, 김 팀장, 뭐 김 과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본능적이다. 아주 본성이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중요한 것은 애프터 서비스죠. 만약 네. 기관장이 불러서 그때 많이 당황했지, 많이 억울했지. 맞아요. 내가 사람이 그릇이 작아가지고 또 그랬네.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면 이 사람은요, 네. 본능에 충실하면서도 네. AS를 잘했기 때문에 인격이 아주 뛰어나고 맞아요. 정말 이런 리더한테 따르고 싶다는 오히려 X였다가 동그라미가 됐을 때 그 사람이 더 네. 커 보이는데 네. 입 싹 닫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척 점심 같이 먹으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저걸 믿고 내가 이 회사를 다녀야 돼? 뭐 이런 회의감이 들면서 네. 분노가 치솟는 거죠. 중요한 거는 아, AS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미안한 걸 느끼면서도 미안하단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엉뚱하게 뭐 사탕을 하나 갖다 놓는다거나, 네, 네. 뭐 엉뚱하게 뭐 벼랑 간에 친절을 하거나, 그러면 그 정도는 그래도 괜찮죠. 뭐 사탕 갖다 놓고 화이트데이도 아닌데 사탕 갖다 놓고 이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도 안 하고 입을 싹 닦는 게 그게 아무렇지도 문제라는 않은 척.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 하면 네. 이제 이분이 인생에서 중요한 걸 배웠다. 저희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네. 머리 파란 짐승한테는 기대를 해도 네. 머리 검은 짐승한테는 기대를 하면 안 된다 이러세요. 네. 머리 파란 짐승이 뭐예요? 그랬더니 파라든지 양파 이런 것들이 머리가 파랗게 올라온대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기대하는 게 아니다. 이게 네. 한 90평생 사시면서 깨달은 거라는 거예요. 기관장이든 누구든 위기에 처하면, 막다른 궁지에 처하면 이렇게 본성이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배우는 인생의 수업료. 네, 위기에 처하면 그 사람의 진가를 안다, 뭐 이런 거죠. 진가를 알죠. 네, 그래서 네. 저는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사람 하는 걸 보고 진가를 아는 것도 있지만 네. 그것은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본성대로 움직일 수 있으므로 네. 그 뒤에 AS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도 늦지 않다. 네. 그리고 수녀님처럼 또 네. 이 사연 준 분의 기관장님처럼 네. 기관장으로 있는 분은 이 방송을 명심하셔가지고 내가 실수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을 실패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꼭 AS로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네. 것, 그것이 리더로서 가져야 될 품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이 김 팀장님에게 네네.
저는 그때 그 수녀님이 저한테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네. 수녀님 그 말은 맞지만 다른 사람 했을 때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라고 표현했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정말 미안하다라고 네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김 팀장님도 뭐 이분의 제가 기관장님에 대한 그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네네. 적어도 이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내가 느낀 감정은 표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맞아. 그거 참 좋은 네.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갖고 있으면 화병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기관장은 까맣게 잊을 수도 있는데 네. 한번 얘기해 주는 게 진정한 사랑일 네.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말할 때 조금 이제 주의할 점은 있어요. 네. 막 확 올라왔을 때 네. 하지 말고 조금 가라앉고 나서 맞습니다. 네. 그 기관장님 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게 아니라 네. 좀 차분하게 표현할 필요는 있어요. 이제 이것을 이제 비폭력 대화법이라 그래서 맞습니다. 그대로 들은 대로 내가 느낀 감정, 나의 네. 욕구. 그러니까 이 팀장님은 지금 내가 뭘 지금 원하고 있는가 욕구, 내 이 네네. 기관장님에게 원하는 게 뭔가를 먼저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기관장님이 한 그대로를 표현하시면 돼요. 기관장님, 그때 공무원들과 미팅을 할 때 저를 쳐다보면서 김 팀장 그거 왜 그랬어? 라고 하는데 그때 나의 느낌이 어땠는지 표현하시면 돼요. 맞아요. 그때 제 자신이 좀 모욕감을 느꼈어요. 네. 라든가 수치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음흠. 라고 표현을 하시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요. 네. 화가 났을 때는 네. 뜨겁게 표현하는 게 제일 자기한테 손해고요. 네. 차갑게 표현하는 게 가장 큰 이득을 주는 거죠. 예. 저는 기관장님한테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책임 못 질 거면 왜 그 자리 갔어? 책임은 내가 집니다. 마지막 책임은 내가 집니다. 네. 하는 것이 네. 진짜 멋진 기관장이라는 것. 맞아. 예. 정말 사이다 발언하고 싶네요. 네. 주일 오후 1시 모두 환영합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60분만 열리는 우리들의 감정 맛집 감정식당입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달빛 셰프 이소원 소장님이시고요. 저를 이렇게 소개해 주신 분은 은빛 셰프 김영은 수녀님이십니다. 네, 우리 서로 마음의 거리 가까이 함께해요. 오늘의 주재료는 황당함입니다. 네, 오늘 같은 저희 두 셰프와 함께 두 번째 황당한 감정 사례 만나볼까요? 감정식당 두 셰프님들, 수녀님, 소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제 형편도 어려우면서 누가 어렵다고 하면 무시하지 못하고 도와주는 성격이라 남 돕는 것을 즐겁게 여기며 살아왔어요. 제 남편이 장애 1급이거든요. 소득이 없이 힘들게 살아왔죠. 그러다가 한 청년을 만났어요. 젊은 청년이 참 안쓰러워서 대출까지 해서 도와주고 결국 교도소에까지 간 청년을 살을 7차례나 환승하면서 2년 동안 면회 다녔는데 그 세월 다 보내고 나니까 출소해서 소식이 없네요. 깜깜무소식이에요. 참 황당하네요. 제가 바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선녀랑 천사가 가슴에 깃들어 사시는 6056번님의 네. 두 번째 감정 사연 만나봤습니다. 네. 아, 수녀님, 네. 속상해요. 그러니까요. 네. 완전 화가 나요. 화나죠. 네. 네, 진짜 화나요. 사실은 여기서 다시 얘기하자면 그 황당함이지만 표피 감정이죠. 황당함은. 네, 내면 감정은 배신감, 배신감. 심층 감정은
저는 조심스럽게 이거 너무 좋은데요. 네. 표피 감정, 내면 감정, 내면 감정, 심층 감정. 심층 감정 너무 좋다. 네, 조심스럽게 외로움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외로움. 예. 아, 갑자기. 예, 전 좀 참.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자신을 잃어가면서 지키는 관계. 이런 음. 책 제목이 있어요. 나를 잃어가면서 지켜야 할 관계는 없다. 아, 그 제목 정말 예. 너무 마음에 와닿네요. 네. 나를 잃어가면서 지켜야 될 관계는 없다. 없다. 그 제목이 딱 떠올랐어요. 이 사연을 들으면서. 그러게요. 그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은 참 아름답죠. 네. 내가 능력도 되고 시간도 되고 여건이 된다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형편도 어려우면서 대출까지 이런 것들이 계속 참 마음이 좀 안쓰럽네요. 그죠? 제가 좀 모진 말을 하자면 네. 필요 이상의 헌신을 헌신이 음, 가끔요 자기 학대가 됩니다. 네, 물에 빠진 사람을 네. 저는 이런 비유를 좀 들고 싶네요. 물에 네. 빠진 사람을 구해만 주면 되지. 네. 그 사람 따라가서 옷 말리는 거 보고 잘 자는가 보고 약 사주려 그러고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제가 하는 상담도요. 네. 저는 도미노의 첫 판때기를 쓰러뜨리는 일이지 나머지까지 다 쓰러뜨리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응급 구조를 해주면 네. 나머지는 그 사람이 자기의 운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네. 이것도 도움의 중요한 방법인 것 같거든요. 네. 지금 7번씩 차를 타고 네. 또 면회를 2년 동안이나 갔다. 더구나 네. 남편이 1급 장애인인데 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착한 마음은 그래서 제가 동양의 선녀와 서양의 천사가 다 합쳐서 가슴에 산다고 표현을 했었는데 네. 너무 그러다 보니까 네. 이렇게 허탈한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저희 어머님 말씀 한번 드렸지만 네. 믿을 게 없어서 그 머리 검은 짐승을 믿나 이러는데 네. 세상 모든 어려움의 출발점에는 아까 수녀님 심층 감정 그러셨는데 네. 심층 원리가 뭐냐 하면 네. 인간에 대한 기대는 네. 모든 것을 힘들게 하는 원천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희망을 가져야지 네. 연락이 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희망을 가져야지 네. 그래도 내심 기대를 하고 있으면 네. 정말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저는 수녀님 갑자기 이 사연을 들으니까 네. 저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요. 고등학교 때 짝이 있었는데 구미에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얘가 자기한테 구미에 놀러를 오면 자기가 주말에 너무 잘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용돈 없는 거 있는 거 다 긁어서 갔는데 이 자식이 뻥을 친 거예요. 그래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나. 다시 돌아올 수도 없고 계속 연락해도 안 받고 그러니까 네. 해는 지고 네. 막차는 끊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걱정이 됐거든요. 정말 황당한 거예요. 황당하네요. 근데 그야말로. 그때 구매 사는 한 40대 아저씨가 다가와서 네. 왜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사연이니까 일단 저녁부터 먹고 우리 네. 집에서 오늘 자고 내일 아침에 가라는 거예요. 네. 저녁을 먹으러 가서 탕수육을 시켜요. 네. 근데 돈 거의 다 썼죠. 네. 다 쓰고 나서 자기 집으로 가더니 가가지고는 저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아니, 황당한 뭐야. 거예요. 더 황당해서 그때 어머, 울면서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 때 울면서 친구를 원망하면서 그때는 휴대폰 삐삐도 없으니까 2시간을 마냥 걸어서 구미 경찰서로 갔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런 사정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경찰서에 있던 네. 의경이 형처럼 네. 저를 국밥을 사주고 네. 아침에 그다음에 거기서 재워주고 네. 아침에 버스 기사한테 얘기해가지고 네. 저를 대구로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더라고요. 그래 정말 의경이 상처난 마음을 치료해줬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이렇게 연락 없는 사람도 있지만 네. 저에게 나타나는 의경처럼 네. 세상은 넓고 좋은 사람도 많아요. 네.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네. 그런 사람을 만날 인연도 있을 거다. 네. 이 말씀을 위로 말씀으로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네요. 근데 그 고등학생 때 진짜 착했네요. 네, 우리 PD님 이랬어요. 나쁜 놈 둘, 착한 사람 하나. 이 비율인가요? 빙고 맞았습니다. 그 비율입니다. 그래도 세상은 좋은 거예요. 2대1은. 너무 좋은 2대1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100대1도 세상. 있는데. 그럼요. 그죠? 근데 소장님이 굉장히 사실 제가 봐도 소장님에게 배려하는 네. 섬세한 마음이 뛰어난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네요. 아, 참. 그런데요, 저는 이제 이분이 좀 안타까운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일단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나는 남에게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를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나는 남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하는가? 그 질문을 수녀님 네. 다르게 표현은 뭐가 되는지 네. 아세요? 나는 나에게도 좋은 사람인가? 그러니까 그 질문을 먼저 해야, 이 질문은 넘어올 수 있군요. 왜냐하면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를 일단 적어보면, 네. 이게 사회적 인격 페르소나라 그래서, 보여주길 바라는 거기에 진짜 나를 사랑하기보다는 거기에 맞추려고, 네네네. 내가 거기에 맞추려고 얼마나 나를 소홀히 했는가라는 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예. 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해. 음흠. 나는 남들이 보기에 이런 기대치. 그러니까 자신이 남들에게 드러나는 어떤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그래서 진짜 나는 소외될 수 있는. 네네. 그래서 착한 사람이 왜 착한 사람은 그렇게 힘들게 살까 하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수녀님의 사회적 네. 인격 페르소나 네. 그것도 반드시 짚어봐야 될 네.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착한 사람은 본인도 힘들게 살지만 네. 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기도 해요. 네. 내가 착하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저는 내가 옳다고 믿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상황별로 옳은 것이 있을 수 있고 옳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나의 착함만을 내세워서 모든 나의 행동과 이것이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 상황과 관련 없이도 통해야 된다고 믿는 것은 어떻게 네. 보면 나의 고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상황별로 악해야 될 땐 악하고 선해야 될 땐 선한 것이 제대로 착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럴 때마다 바다에 있는 부표를 떠올리곤 하거든요. 파도가 네. 치면 높이 오르고 네. 잔잔할 때는 밑으로 내려오는 부표 같은 삶이 진정 선한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안 됐고 불쌍하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네. 과연 내가 도와줄 만한가 그리고 나의 상황은 그 사람을 도와줄 만큼 여력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베스트 핏 가장 그 상황에 잘 맞는 것으로 도움을 줄 때 네. 나의 도움은 가장 극대로 빛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남들에게 그 보여지는 나가 너무 거기에 집착을 하다 보면 완벽하고 싶고 맞아요. 좀 그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거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받아야 할 이유는 없거든요. 네. 수녀님, 그럴 수도 없고. 이솝이 우화 기억나세요? 네, 말씀해 보세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나귀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아. 아들이 타니까 저런 불효자식.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버지를 태웠더니 맞아요. 참 매정한 아버지. 그래가지고 둘 다 탔더니 네. 저런 불쌍한 당나귀.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 예. 둘이 당나귀를 메고 왔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네네, 네네. 그러니까 네. 남한테 잘 보이려고만 하다 보면 결국은 나귀, 당나귀를 둘이 힘겹게 메고 가야 되는 인생의 네. 고통이 온다는 걸 이솝우화에서 네. 지혜롭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정말 모두에게 다 사랑받아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아예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모두가 다 나를 이해해 주리라는 것도 내려놓으셔야 네. 될 것 같고 완벽한 사람이 되지 않고 정말 있는 그대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나와의 관계. 나와 나의 관계. 그렇죠. 나와 네. 나와의 관계. 예, 사실은 모든 문제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인 것 같지만 네, 결국은 나와의 관계에서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 안에 굉장히 깊이 심층 안에 외로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네. 것 같아요. 근데 이 외로움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외로움이 아니라 네.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외로움일 수 있다 이거죠. 네. 나 자신에게 만족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만족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이 말하고 오지랖이 넓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맞아요. 다 모든 일이 다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다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내가 다 조직해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자기 몸은 너무 천근만근 힘들어지고 스트레스는 쌓이고 자신을 돌보지를 못하는 거죠. 네. 네. 선생님, 저는 이분한테 네. 두 가지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네. 첫 번째 위로는 뭐냐면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내 아내를 울리지 마라. 하나님이 아내의 눈물방울을 헤아리고 계신다 네. 하는 이야기.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네. 지금 연락 없는 이 사람도 모를지라도 네. 내가 어떠한 덕행과 선행을 했는지 하느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아우. 그분은 알고 계신다 맞습니다. 하는 위로를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로는 뭐냐면 네.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네. 아이가 5살 때까지 평생활 효도의 95%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나머지 5%는 분납한다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납. 95%는 그때까지 정말 골치 아픈데 왜 95%를 할까? 아이가 웃어주고 같이 안기고 할 때 그 충만감은 정말 신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충만감을 느낀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므로 아이는 효도를 바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잘 자라주는 것 자체가 이미 효도인 것이죠. 네. 그래서 가끔 보상이 그 과정 자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바로 내가 정말 2년 동안 7차례나 환승하면서 갈 때 예. 내가 느꼈던 마음,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을 돌보며 잘 되기를 비는 마음, 그때 느꼈던 환희, 기쁨, 나에 대한 만족감 이런 것 자체가 리워드, 보상이었을 수 있다. 네. 나머지들은 추가적인 보상일 수 있으니까 네. 추가적 보상이 없는 것에 대해서 황당해하고 서운해하기보다는 네. 그 과정에서 내가 느꼈던 선하고 좋은 감정, 나는 정말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느꼈던 것들을 좋은 보상으로 여기시면 어떨까. 와. 그 과정 자체가 나의 보상이었을 수 있다 하는 네. 말씀을 이분께 위로 말씀으로 드리고 네, 싶네요. 맞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아주 이분에게 적절한 마무리를 아주 맛있게 요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주제로는 황당함인데요. 이 황당함이란 감정이 언제 어떻게 생기는지, 어떻게 표출되는지 여러분들의 황당한 사연도 함께 나누면 풍요로울 것 같습니다. 주일 오후 1시 딱 60분 열리는 감정 맛집 감정식당. 오늘은 황당함에 대한 얘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은피 셰프 살려주스의 김용훈 수녀고요. 저는 달빛 셰프 한국분노관리연구소 이서원 소장입니다. 예, 오늘은 황당함이 주제로인데요. 어떤 레시피가 이럴 때 필요할까요? 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우리들만의 감정 맛집 황금 레시피를 공개해 주세요. 예, 오늘의 황금 레시피는 정신 차리라고 퍼뜩이란 요리입니다. 퍼트, 예. 네. 이렇게 감정식당을 마무리하면서 맛있는 미션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가족들이 줌으로 온라인으로 만나면 황당 경험 탑3 한번 들어보세요. 아. 그러면 너무 즐거운 시간이 되실 겁니다. 교훈도 있으실 거고요. 네, 이 명절 마지막 지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우리 특히 어머니들,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하다. 행복의 비결은 바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 말씀을 새겨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